이어서 저희 소매 유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한승 실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매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한승 실장입니다. 2024년 거시경제 여건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어도 3분기 정도로는 예상했었는데, 시장 애썼고 이를 기점으로 내수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4분기, 그리고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인하되었습니다. 결국 연중으로 보면 2024년 대부분의 기간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25년에는 내수 소비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요.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그 예측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런 외부 환경들을 고려할 때 소매유통업계는 2025년에도 확장보다는 비용 절감,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시 경제 여건 개선이 연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나 인하되긴 했지만 10월이 되어서야 처음 인하되었고, 동시에 해외 서비스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의 내수, 재화 중심의 소비가 분산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에 24년 3분기까지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0.8%에 그쳤는데요.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1% 내외에 그쳤고 9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실질 소비는 감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태별 판매액의 경우 편의점과 이커머스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미미하거나 역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높은 성장률에 역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마트, 슈퍼마켓도 점포 수 감소 및 이커머스로의 채널 시프트 영향 지속으로 역성장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 증가세와 근거리 업체 선호도 지속의 효과로 인해서 판매액이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성장 폭은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TMF 사태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반을 상회하는 판매율 성장세를 시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25년 소매유통업의 사업 환경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된 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점 등은 내수 소비의 긍정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잠재소득 감소 효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높은 가계부채 부담 등은 부정적 요소 또한 잠재해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따라 높아진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소매유통 산업의 키 이슈였던 이커머스로 인한 시장 구조 변화는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침투율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최근 2, 3년간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되었고 이커머스 업계가 네이버와 쿠팡 중심으로 안착하면서 과거와 같이 고객 유치를 위한 무리한 가격 경쟁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RTC로 이끌어지는 이제 중국 C커머스의 국내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국내 업체 대비 낮은 제품 신뢰도와 긴 배송 기간 등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소매 유통 업계의 산업 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불안에 따른 경기 위축 등 내수 소비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여 업계 전반의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커머스의 가격 경쟁 본격화 이후 구매 조직이나 물류망을 통합하는 방식의 운영 효율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인력 감축과 저수익 사업 축소, 실적 부진 점포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성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사업 전략이 오프라인 집객력 확보로 확실하게 선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점포망 투자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은 주요 점포 리뉴얼과 광주, 부산 등 신규 지방 거점 점포 출점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업태 위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점포 수가 줄어들었던 할인점과 SSM은 내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신규 출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편의점의 경우 점포망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출점 기조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는 2024년 이마트와 롯데 하이마트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이랜드 리테일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적극적인 효율화 노력과 유유자산 매각 및 점포망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영업 비용 및 재무 부담을 통제하면서 주요 업체들은 2025년도에 현 신용도에 부합하는 영업 실적 및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 및 투자 성과 실현 지연 등으로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는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신용 등급 하향 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소매 유통업의 핵심 키 이슈는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방어와 투자 부담 감내를 통한 재무 안정성 유지입니다. 업체 전반의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내수 경기 부진으로 가성비 중심의 소비 성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영업 효율성 확보를 통한 수익성 방어 여부가 업체별 신용도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수년간 인력 감축과 실적 부진 점포 정리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특히 영위업태가 다각화되어 있는 롯데쇼핑, 이마트,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사업부 통합이나 구매 조직과 물류망 통합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이러한 영업 효율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주요 업체들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주력 점포 리뉴얼과 신규 출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기존 점포 리뉴얼과 할인점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부산과 광주에 아울렛과 백화점을, 이마트의 경우에는 25년 중 할인점 3곳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창출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효율 점포 폐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원활한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 부담 대응 여부가 재무 안정성에 있어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트럼프 2기 정부 집권이 소매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매 유통업은 내수 기반 산업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 집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된다면 내수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업계 전반의 영업 실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폭이 재차 확대될 경우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비우호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한 유유자산의 매각 지연 또는 매각 대금 축소 발생 시에 재무 부담이 예상 대비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끝으로 주요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은 팬데믹 기간 내수 소비가 집중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엔데믹 이후 소비처가 다양화되고 경기 부진에 따른 패션 소비 또한 감소하면서 최근 1, 2년 대비해서는 저성장 내지는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이제 점포별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및 주요 거점 점포의 경우 우수한 집객력을 기반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중소형 점포의 경우에는 지역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역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형 점포를 중심으로 매각 정리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롯데쇼핑이 마산점을, 현대백화점이 신도림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고요. 롯데쇼핑은 추가로 부산 센텀점의 폐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할인점과 SSM의 경우 주요 카테고리인 식품군의 온라인 침투를 상승세를 감안할 때 성장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가성비 중시 소비 성향 강화와 내식 수요 증가, 그리고 업체들의 그로서리 MD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외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다각화된 업체를 영위하는 업체는 사업부 통합, 구매 단일화 등을 통한 영업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프라인 기반 업체들의 이커머스 사업 기조가 확장해서 효율화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당분간 네이버와 쿠팡 중심의 과점적 경쟁 구도와 현 수준의 경쟁 강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시커머스사들의 국내 사업 확대에 따른 경쟁 강도 상승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3년간 1.5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국내 셀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취급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매 유통업체는 이제 높은 신뢰도와 배송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높은 가계 부채로 인해서 민간 소비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중심의 소매 유통 업계가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저희는 거시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 소매유통업의 2025년 크레딧 아웃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유통 관련해서 현장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침투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들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지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이제 앞서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카카오티랑 이제 타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택시를 이용할 때 호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제로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보다 호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전히 이제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결제의 번거로움이 줄고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지만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탑승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프라인 점포와 이커머스가 이제는 서로의 파일을 뺏어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이런 공존 관계로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점포와 이커머스는 소비자가 접근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내가 어떤 물품을 구매하겠다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반면에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의도가 다소 낮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손님을 초대해서 갈비찜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굳이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커머스에서 그 재료들을 주문하고 아침에 배송을 받아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의성은 분명하게 이커머스가 오프라인 점포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내가 목적의식을 갖지 않았었지만 즉흥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구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 간 생필품 구매 겸 산책할 요량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했는데 진열된 갈비의 퀄리티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갈비찜을 먹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는 이 재료들을 구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오프라인 점포에 방문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점, 이런 점은 분명히 이커머스와의 차별화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물품 구매 패턴의 차이는 지금도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점포가 공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렇게 필요한 제품 구매라는 목적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점포들의 집결력 강화는 필수 요소가 된 것이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점포 리뉴얼, 그로서리 MD 강화, 키 테너티 유치 등의 사업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이커머스는 향후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보조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이커머스는 쿠팡과 네이버 양강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국내 오프라인 주력 업체들의 경우 집결력 확보가 향후 경쟁력의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집결력 강화 과정에서 투자 부담, 감내 여부와 투자 성과의 실현 여부가 향후 신용도 방향성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